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언어학자들이 다 모인 국제 컨퍼런스장입니다.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한 곳만 바라보고 있어요. 왜냐고요? 곧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표가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. 바로 그때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앤더슨 교수가 단상에 올라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. 지난 수백 년간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칭송받아온 한글. 그런데 그 한글의 아성을 완벽히 무너뜨릴 문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.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. 자, 앤더슨 교수가 딱 보여준 데이터가 이건데요. 와, 이거 보세요. 정말 충격적이죠? 이 새로운 언어는요, 정보 전달 속도가 한글보다 27%나 더 빠르고요. 배우는 속도는 무려 35%나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. 객관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건 뭐 한글을 완벽하게 뛰어넘은 것처럼 보였어요. 바로 그때였습니다. 도쿄대학의 요시다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. 이분 평소에도 한글의 위상을 엄청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. 그의 이 한마디에 컨퍼런스장의 긴장감은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진짜 한글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걸까요?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앤더슨 교수가 발표의 진짜 핵심을 딱 공개합니다. 청중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얼어붙었죠. 그가 말한 한국어를 능가한다는 그 완벽한 언어, 사실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. 바로 인공지능, AI를 위한 언어였던 거죠. 기버링크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요, 인간의 목소리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AI들끼리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음성체계였어요. 이 엄청난 반전은요, 논의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. 이건 한글의 패배가 아니었던 겁니다. 오히려 인간을 위해 설계된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5세기 조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한글이 탄생하기까지 그 뒤에 숨겨진 치열했던 철학 전쟁을 말이죠. 이게 믿어지시나요?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내뱉었던 말입니다. 지식은 소수의 엘리트만 누려야 하는 거고 평범한 백성들은 글을 배울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. 이 말을 들은 세종대왕이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정말 크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죠. 이 한마디에 왕의 모든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. 백성을 다스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주체로 바라보는 그야말로 혁명적이고 평등한 생각이었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개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. 한쪽은 지식을 권력으로 보고 글자를 통해 계급을 유지하려고 했고요. 다른 한쪽은 지식을 자유로 보고 글자를 통해 모든 백성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거죠. 한글은 바로 이 위대한 투쟁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숭고한 평등의 철학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이제 그 실제적인 힘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앤더슨 교수가 자기 경험담을 하나 들려주기 시작해요. 미국에서도 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하기로 손꼽히는 지역 출신의 한 학생이 정말 기적처럼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이야기였죠. 근데 그 학생이 많고 많은 언어 중에 하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. 그 이유가 정말 놀라웠습니다. 그는 한글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그 창제 철학 자체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거죠. 그리고 몇 주 뒤 그 학생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. 자신처럼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사람을 위해 설계된 문자를 배우다 보니까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서서 평등과 존중이라는 가치를 담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. 15세기 세종대왕의 꿈이 21세기 한 학생의 삶을 바꾼 바로 그 순간이었죠. 이 학생의 경험이 그냥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. 미국 외교관들을 교육하는 기관의 데이터를 보면요.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중국어 기본을 익히는데 2200시간, 일본어는 1800시간이 걸리는데 반해서 한글은 단 5시간이면 기본 원리를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겁니다.
이게 바로 한글이 가진 실질적인 의미죠. 그리고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을까요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% 미만.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죠. 세종대왕의 평등 철학이 나라 전체의 지식 수준을 끌어올린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한글의 위대함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. 전 세계 석학들이 남긴 말을 한번 보세요.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가장 과학적인 알파벳이라고 극찬했고요.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벅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까지 말했죠. 특히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된 유일한 문자라는 점은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건요. 한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와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? 이게 진짜 재밌어요. 국제 타자 대회 데이터를 보면 한글 사용자의 타이핑 속도가 다른 언어 사용자들보다 평균 20% 이상 빠르다고 해요. 아니, 어떻게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최신 디지털 기기에서 이런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설계 원리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. 정말 천재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. 자음은 소리를 낼 때의 입모양을 본떴고, 모음은 하늘과 땅, 사람을 형상화한 철학을 담았죠. 그리고 이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음절 블럭으로 딱딱 조합되는 방식이 키보드로 입력할 때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속도를 극대화시켜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한글의 이야기는 과거에 완성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살아있는 문자 체계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최근에 발견됐거든요. 19세기 말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인 교육가 호머 헐버트가 남긴 편지입니다. 그가 한글을 보고 정말 감탄하면서도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요. 바로 띄어쓰기가 없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죠. 그리고 바로 그의 이 제안이 현대 한글의 띄어쓰기가 도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 모든 발표가 끝나고 컨퍼런스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. 그런데 저쪽 구석에서 처음 한글을 비웃었던 바로 그 요시다 교수가 조용히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 거예요. 뭘 하고 있었을까요? 네, 바로 한글을 연습하고 있었던 거죠.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. 평등,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위대한 철학 그 자체였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문자가 한 공동체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면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문자는 여러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?